안녕하세요. 아람입시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번에 문과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과를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에 있는 학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워낙 경쟁률과 등급대가 높죠. 그리고 화학공학과, 화학과, 신소재공학과도 생명 다음으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취업이 너무 잘 되는 학과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있고요. 뭐 이 계열의 학과들이 워낙 요즘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공학이 있는데 산업공학은 학생들이 좀 잘 모르는 편입니다. 근데 정통 공대에 속하고요. 어떤 데는 산업경영공학과라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코딩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서는 워낙 도움이 많이 되는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등급대나 다른 이제 컴공에 비해서 등급대나 경쟁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틈새가 될 수 있겠죠. 기계공학, 로봇을 하는 학생들이 좀 기계공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물리학과는 조금 경쟁률도 낮고 등급대도 좀 낮은 학과죠. 전자공학과 전기공학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합쳐서 이렇게 배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전기전자공학과 이렇게도 배우는데 나눠서 본다라고 하면 전자공학이 좀 세고 전기공학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보통신은 전자하고 컴퓨터가 합쳐진 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식품공학과 식품영양이 있는데 주로 여학생들이 좀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건축 계열이 학과가 있죠. 그리고 남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매니아층이 있죠. 건축학과나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토목공학과는 요즘에 이름이 바뀌어서 뭐 사회인프라공학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상대적으로 건축에 비해서는 인기가 좀 덜한 편이고 등급대도 낮은 편입니다. 토목과 환경이 연결돼서 토목환경공학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경공학을 따로 배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많은 학과이죠. 그리고 수학과하고 통계학과가 있는데 수학 교사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과를 가기도 하고 통계학과는 문과 소속이기도 하고 이과 소속이기도 하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보건 계열이 있죠. 워낙 경쟁률이나 또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의대, 치대, 뭐 약대, 수의대, 한의대, 간호학과도 뭐 세죠. 이렇게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학과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뭐 의대를 원해서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의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과학을 배울 때 물화생지를 배우잖아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은 상대적으로 생명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지구과학은 뭐 연결되는 학과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과목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생명입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또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등급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앙대 보시면 물리학과가 8명을 뽑는데 20대 1입니다. 근데 화학이나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워낙 높죠. 58대 1이고, 화학도 높네요. 그죠? 31대 1. 자, 수학과는 19대 1입니다. 숭실대는 물리학과가 9대 1, 10대 1이 안 되죠. 화학과는 23대 1로 높은 편이고,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는 10대 1이 안 되는, 이렇게 해서 낮은 학과에 속하는데 경쟁률이. 근데 의생명 시스템학부는 58대 1. 숭실대의 생명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으로 많이 학생들이 몰리게 된다. 그러면 대학을 쉽게 갈 수는 없겠죠. 그리고 높이 갈 수 없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자, 학과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엔 취업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취업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를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학과가 조금 인기가 덜하고 그리고 또 등급대가 낮잖아요. 근데 수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중에 수학과를 나오고 나서 취업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컴공이 취업이 잘 됩니다. 근데 전자도 취업이 잘 되고요. 그런데 컴공이나 전자를 나와서 취업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대 때 취업을 생각해서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고 학과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취업을 생각하는 부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만 고려한다라고 하면 학과 선택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흥미와 관심으로 선택한다. 자, 아이들한테 너 흥미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땐 대부분 의대입니다. 의대, 뭐 약대 이런 쪽이죠. 그래서 흥미와 관심만으로 선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접근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누가 흥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가서 배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뭔가 흥미와 관심으로 내가 반도체 공학이나 뭐 전자공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접근하면 그러면 학과 선택이 너무 어려워진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과 중심인지 대학 중심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는 학과 중심이다. 그 말은 일반적으로 취업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학과로 선택하면 되겠죠. 뭐 컴퓨터나 전자나 화공이나 뭐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학과들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반대로 내가 대학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조금 더 수월하게 가고 높여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좀 더 경쟁률이 낮고 등급대가 낮은 수학, 뭐 물리, 통계학과, 토목 환경, 뭐 식품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높은 학과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의대, 약대를 원한다. 그럼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 학교에서 일반고에서는 뭐 한 명 갈까 말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 의대로 생기부를 준비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3 때 바꾸는 아이들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바꾸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대로 생각했다가 생명이나 화학으로 바꿔도 되고요. 약대로 생각했다가 마찬가지로 화학이나 생명으로 바꿔도 되기 때문에 꼭 굳이 나의 어떤 현재의 어떤 실력에 무조건적으로 내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예측해가지고 이걸 맞춰서 뭔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컴공도 세죠. 그런데 방향을 틀 수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산업공학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 생기부가 산업공학 생기부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전자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공학도 높은 학과인데 이렇게 높은 학과를 원했는데 나중에 좀 성적이 안 되면 전기공학과나 정보통신으로 지원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이나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내 실력이 안 되니까 난 의대나 약대에 생기부로 맞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학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컨셉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화학 신약개발연구원이라고 꿈을 가지고 생기부에 이렇게 맞춰나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어떤 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생기부의 컨셉이 드러나지가 않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죠. 마찬가지로 기계공학연구원 이거 너무 흔하고 뻔하겠죠. 이행정엔진 대기오염 배출 해결 이런 식으로 생기부의 컨셉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명공학연구원 이것도 너무 뻔하죠. 미생물학, 감염질환연구원 이렇게 구체적인 컨셉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학과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컨셉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